안녕하세요. 제인스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제가 또 조금 전 퇴근을 했고, 오늘은 부산 멀리 오신 원장님 어제 이 인근 호텔에서 1박을 하셨고, 그리고 또 경기도 양주에서 오신 원장님도 함께 예비 원장님이시거든요. 두 분을 다 컨설팅 교육을 해드리면서 느낀 소감이, 굳이 나누자면 초중을 계속 필드에서 뛰셨던 분들은 굉장히 이 교육을 너무나 잘 알아들으시고, 그리고 또 고3만 전담으로 수능만 하셨던 분들은 유난히도 초등 구간을 어려워하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사실 이론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장에서 내가 한 달, 두 달, 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경험치가 늘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산 교육이 되거든요. 제가 2년 전에도 한 원장님을 교육해드리고 그분도 교습소를 처음 받아서 운영하시고 했는데 계속 막 눈에 띄게 성장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통화를 하면서 제니쌤 제가 이제는 상담을 거의 놓치지는 않아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분의 그렇게 세월을 담근 흔적이 상담으로 연결이 되고 초반에는 계속 놓치고 나만 그런가? 왠지 나만 부족하고 나만 못하는 것 같고 나만 상담을 연결 못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 또한 우리가 메모를 하고 뭐 책상에서 배우듯이 이론 갖고는 그 세계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원장님들이 충분히 경험하시고 이러한 상황도 닥쳐보고 또 저러한 상황도 해결을 해보고 이러한 학생도 다뤄보고 했을 때 엄마들의 원하는 구간이 이거였구나. 내가 지금 듣기에 이 엄마의 니즈는 이거구나 라고 즉각 카드를 내밀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큰애들만 다뤘던 원장님이거나 강사님들은 내가 내려갔을 때 엄마들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결혼을 안 한 미혼이다 그러면 사실 아이들의 그런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하는 엄마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도 없거든요. 어쩌면 그런 부분 아니면 원장님이 젊은 엄마이거나 이랬다면 훨씬 좀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겠죠. 제가 지난주에는 너무나도 출중하신 남편분이 서울대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아주 출중하신 분들이 참 많이 오십니다. 제가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근데 우리 그 초보 예비 원장님은 조금 연륜이 있으세요. 연륜이 있으시지만 또 현실인지라 그분 자체도 워낙에 또 성인 토플, 또 성인 회화 이런 쪽으로만 계속 지도하셨다가 내가 나이가 더 들어가기 전에 뭔가 그래도 또 자립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50대 후반이지만 한번 자립을 도전해 봐야 되겠어 라는 마음으로 또 예약을 해주시고 또 저랑 교육을 이미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하세요. 40대, 50대 다 많죠. 그리고 필드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뛰다 보면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러한 경우는 제니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런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질문으로 제가 한번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학부모가 상담 예약을 3번이나 예약하고 취소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이 공부방에 오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그런데 이 원장님은 마음이 상하겠죠. 당연히. 더군다나 그 엄마가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기분 나쁘죠. 솔직히 안 받고 싶죠. 그래서 원장님이 마음이 상한 터라 제니쌤 이러한 경우는 저는 사실 예약 상담 받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라고 이제 약간 장톡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 회신을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먼저 묻고 싶어요.
짧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초보 원장이야. 이제 창업한 지 6개월도 안 됐어. 그런데 상대방 엄마가 3번씩이나 상담 예약하고 일방적으로 취소했어.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이러한 케이스라면 누구든지 받고 싶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장톡을 보냈어요. 원장님, 우선은 받으세요. 예, 우선 받으세요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내가 당장 애들이 없으니까 한 명이라도 더 받아야지. 그거는 아줌마 버전, 아줌마 버전이고요. 내가 갖고 있는 커리큘럼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과 믿음이 있다면요. 1차 고객은 학생이기 때문에 원장님의 감정으로 커트하기 이전에 이 1차 고객인 자녀에게 내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아이들도 없는데 한 명이라도 더 받아야 돼? 그거는 뭔가 뒷배경에 약했을 때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 명이라도 받아야지 창업했는데 라고 하는 기준은 내가 뭔가 뒷배경에 받쳐줄 것이 없을 때 1차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목적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이 자녀에게 원장님이 배웠던 교육받았던 그 프로그램을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엄마가 그렇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이라면요, 오래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행여 다른 학원을 갔을지라도 이 어머니는 오래 다닐 확률이 상당히 드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학원 유목민이 있거든요. 여기 잠깐, 저기 잠깐. 단점을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누굴까요? 바로 그 어머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인 2차 고객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녀가 내가 상담을 해서 잘 다녀주면 좋으련만 혹여 그 어머님의 그런 습관성인 변덕이거나 아니면 좀 신뢰도 떨어지는 행동을 지속한다면 아마 오래 못 다닐 확률이 높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내가 받아야 하는 이유는 아직 초보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치를 늘려야 돼요. 이 엄마는 이래서 내가 기분이 언짢아서 안 받을 거야. 얘는 저래서 안 받을 거야. 얘는 이런 사유로 내가 받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결국 추후에는 원장님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아이들이 반드시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앞서간 아이들은 원장님의 경험할 수 있는 폭을 다양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아이들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 끌력, 내구성, 이러한 방어 능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마음적으로 상처받고요.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니라 볏집으로 지은 집처럼 내가 무너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커리큘럼은 아무리 좋고 훌륭해 라고 하지만 내가 운영 능력에서 떨어지면요, 그 교습소나 공부방은 계속 나가기가 벅찰 거예요. 내가 담을 그릇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엄마도 한번 관리를 해봐야 되고요.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도 내가 관리를 해봐야 돼요. 그러한 자녀들과 엄마들이 온다는 건 원장님의 경험 스킬을 계속 축적하고 늘리라는 입회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원장님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명 안 받으면 얼만데 손해나는데 이런 수준의 그런 등록이 아니라 원장님을 위해서 얻는 건 누가 많을까요? 원장님이 제일 많습니다. 수혜자는. 또 이러한 학부모님도 그런 경험치를 했기 때문에 행여 어떠한 사유로 이 엄마가 나가든 원장님이 커트하든 거의 그 차후에 미련은 안 남거든요. 근데 내가 나에게 오겠다잖아. 상담하겠다잖아요. 이렇듯 출중한 커리큘럼만 내세워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이런 아이들도 잘 다룰 수 있고 또 그런 학부모도 내 마음 근력과 그릇을 키워서 담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거보다 더 힘든 업무가 왔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원장님이 성장했기 때문에 내구성을 밀어내든지, 내가 그러한 학부모일지라도 이 무게를 내가 감당하면 들고 일어 쓰거든요. 근데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면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마음 근력, 정신 근력도 키워야지만 비로소 자영업자로서 사업 능력의 스킬도 한 뼘 한 뼘 성장하는 원장님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여 이 영상을 보신 원장님들, 초보 원장님들이 계시다면 지금은 어떠한 경험치라도 원장님들이 배워야 되는 구간이에요. 즉 손에 날 게 단 1도 없다. 내 입장에서는 결국은 내가 원장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갖춰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은요, 되돌아보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과거 영상 중에 아빠가 책을 던졌다잖아요. 등록 저한테 해고 왔는데 이런 교재로 가리키는 학원이 아직도 있어? 그게 굉장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저 역시도 아직도 그때의 감정, 그때의 기분이 고스란히 살아남아 있어요. 너무나 상처받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기존에 했던 모든 프로그램을 내리는, 내가 다시 되돌아보지 않을 다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보고 노력하고 다시 뒤엎고 또 다른 거 갈아타고 하면서 결국은 독자적인 제 프로그램이 나오기까지는 저도 무던히도 또 애쓰고 그 길을 묵묵히 갔답니다. 초보 원장님들께도 약이 되는 그런 영상이길 희망합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